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년 새해를 기념해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갈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게 설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올해 목표 수익률은 10%입니다. 이러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1월 21일 기준 보유 종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이 미국 ETF와 고배당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계좌 총 배당 수익률은 세후 연 5.44%이기에 사실상 제가 기대하는 25년 주가 성장은 대략적으로 4.6%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높은 목표치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낮은 목표치로 보이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목표 수익률이 7%였던 걸 고려하면 조금 상향된 목표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계산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계좌의 배당 수익률에 패드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3%를 빼고 보유한 종목들의 배당 성장률 기대값을 더한 것으로 저의 계좌에서는 약 9.44%의 목표 수익률이 환산되었는데 부족한 0.6%는 올해 수령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을 도출한 방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뺐지만 배당 성장률을 더한 이유는 보유한 고배당주인 알트리아, SK텔레콤, SCHD, 리얼티인컴, 맥쿼리, 화이자는 물가 상승 시 제품 가격 혹은 월세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에 물가 상승은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배당 성장률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배당 성장은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더해 주었습니다. 이때 배당 성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의 최소값은 배당 성장률 값이 될 것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은 저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마이너스적 요소이므로 빼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숫자로 계산하면 앞서 언급했던 9.4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계산에는 보유한 성장주의 주가 상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성장주들의 엄청난 주가 성장을 통해 저의 계좌가 견인되었는데 올해도 그만큼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조정을 통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배제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22년부터 시작한 저의 주식 투자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연간 세전 배당금이 드디어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념비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주식 투자가 저에게 성과를 보여준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축은 짧게 하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면 연 1,000만 원의 배당금에 부동산 월세 수익 900만 원을 더하면 저의 금융소득이 연간 1,900만 원을 넘게 되었기에 이쯤에서 결정해야 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를 모으다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시하고 고배당주를 늘려가며 배당금 총액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주나 배당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의 비중을 높여가며 종합과세 구간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얼마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의 표는 25년 기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별 세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연 2천만 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입니다. 그렇게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제외되기에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는 금액부터 올해 받게 되는 월급과 더해져 추가 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 6일에 8시간 근무 시간이 많다 해도 최저임금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금을 더한다고 해도 제가 속하게 되는 세율 구간은 1200에서 4600만 원 구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간은 과세율이 15%로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4%를 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종합과세자가 되었다는 기분만 내고 사실상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동소득과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금을 더했을 때
4,6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에 대한 걱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다음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배당 성장주를 열심히 모아가되 눈여겨보던 고배당주가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하면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려 합니다. 다만 24년까지는 포트의 종목을 총 10개로 제한하고 운영했던 것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굳이 종목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에 대해 제가 충분히 공부했고 투자할 가치가 느껴진다면 소액으로라도 투자해서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10종목을 유지하고 추가로 종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포트 내 비중을 5%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반의 성장주 ETF인 QQQ와 타이거 탑10 외에는 가능한 성장주는 건드리지 않고 가끔 조정으로 인한 골이 깊다 판단되거나 여러 주식 커뮤니티의 곡소리가 올라올 때 분석을 통해 진입 타이밍을 재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나온 배경은 배당주를 주력으로 완벽히 생활비가 커버될 때까지 성장주보다는 배당주를 모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제가 모아가는 배당주를 선정함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망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배당 성장이 조금씩이라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좋은 가격대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무리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비싼 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면에서도 아쉽다는 것을 리얼티 인컴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얼티 인컴을 가장 비싸게 했었던 기록을 보니 73.6불에도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인데 이때는 파이어족 선배님들의 투자 종목을 정리하고 적립식 매수는 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가격에 상관없이 무작정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경험 덕분에 좋은 배당주를 찾았다고 해도 좋은 가격대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알게 된 주식은 대체로 좋은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25년 새해 투자 목표를 정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